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국제결혼 하면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어떤 편견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이 결혼이라는 주제를 놓고 봤을 때 국제결혼이 사실은 더 긍정적이에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제 주변에 30대 남자들이 몇 분 계시는데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의 만족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배우자들도 결혼의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는 20대 때 철없을 때 결혼하는 그런 결혼이 대부분이고, 30대, 40대 이때 결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상향혼을 꿈꾸는 그런 결혼을 희망하고 실제 그런 결혼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마통론, 퐁퐁남 뭐 이런 용어들이 생기고, 요즘에는 스탑럴커에 낙어한 뭐 이런 말들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한국 사회가 남녀 사이에 양극화가 심해지고 또 자신에 대해서 올려치기가 심해지고 있어요. 이게 보면 한국 남자들이 한국 여자들이 분수를 모른다, 올려치기가 심하다 그러는데, 또 이게 이상하게 국제결혼으로 오면 본인 스스로 분수를 모르고 올려치기가 심하고 그런 게 좀 있어요. 제가 왜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한국 여자 뭐라고 할 거 하나도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물론 모든 한국 남자들이 그런 건 아닌데, 특히 국제결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진짜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번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처음에 국제결혼 시작하시는 분들 대부분 나도 국제결혼이나 해볼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 그랬었지만, 내가 결혼이 안 되고 또 여자를 만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을 내 자신의 문제보다는 외부에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국제결혼으로 흐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막상 국제결혼을 선택하고 진행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가진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나는 이런 사유로 어린 여자를 선택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한 가지 일례를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 50이거든요. 아직 만으로는 49고. 그런데 한 7년 전 얘기예요. 그 당시에 나홀로 국제결혼이라고 베트남에 러쉬를 해서 여자들을 만나서 결혼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이 했어요. 제 아시는 분들이. 저도 그때 연애를 해서 결혼했는데 잘못됐죠. 그때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저는 재혼이었지만 아이 없는 여자를 선호해서, 또 예쁜 여자를 선호해서 예쁘고 나이 적당하고 그런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었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당시에 그래도 현명한 선택을 하신 분들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한 1년도 결혼 생활 못했어요. 그때 허파에 바람만 잔뜩 들어가지고 그렇게 될 줄 몰랐죠. 그때 저 아시는 분들이 한 두세 명 그때 결혼했거든요. 근데 실제 결혼 생활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한 3분의 1? 나머지 분들은 그때 다 이혼했어요. 근데 그 그룹이 지금 생각해보면 정상적인 그룹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판단을 하는 기준에서 저 역시 좌측 내지는 우측으로 치우쳐서 올바른 판단을 못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사실 이혼한 배우자가 잘못했다기보다는 내가 처신을 잘 못하고 생각을 잘 못해서 그 결혼이 깨졌다는 것을 몇 년이 지나고 알았어요. 왜? 그 배우자는 저랑 이혼하고 베트남계 호주 남자 만나서 아이 낳고 이혼하지 않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지만 그 사람은 재혼해서 아무 문제 없이 5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면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런 것처럼 처음에 어떤 국제결혼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주변 사람들의 역할도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소개받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가 잘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살고 있는 부부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옆에서 지켜보고 그걸 간접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잘 삽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보통 국제결혼 시작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어떤 한배 부부나 한배 커플들의 긍정적인 부분을 보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변에 맨 이혼한 사람들, 또 국제결혼 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런 선입견을 가져요. 그리고 제 유튜브 댓글에도 보면 국제결혼은 사기다 그러면서 욕 존나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본인이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밖에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아니,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베트남 국제결혼의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국제결혼이 사기고 베트남 여자들이 돈만 밝히고 뭐 다 쓰레기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쓰레기일까요?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쓰레기일까요? 이거는 말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아니, 한국 여자가 2명 결혼해서 1명만 결혼 생활하고 있고 또 대체적으로 보면 한국 남자들을 엄청 쥐어짜는데 그에 비해서 베트남 여자들은 그래도 남편 대접이라도 해주고 남편이랑 결혼 생활 하려고 유지하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 보면 베트남 여자, 한국 여자 이런 걸로 볼 필요가 없는데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그냥 외국 여자라고 하면 비하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어떤 깜냥이 돼서 좀 그런 말을 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하면 모르겠는데, 아니,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이 겨우 국제결혼 업체에다 지불할 비용 만들어서 결혼해서 와이프한테 제대로 케어도 못 해주고 신뢰도 못 얻고 그렇게 해서 한국 와서 이혼한 사람들이 오히려 뭐 국제결혼이 쓰레기네 어쩌네 이러면서 더 그래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상담을 하나 했는데 러시아 국제결혼에 대한 상담을 잠깐 했어요. 근데 이분이 여자 경험이 많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이상형의 여자를 만나긴 했는데 여자가 남자한테 플러팅을 해요. 그 골드 디거라고 해서 우리로 따지면 김치녀, 또 베트남으로 따지면 쌀국수녀, 이런 식으로 그 통칭 된장녀들 서양에도 많이 있거든요. 돈 좋아하는 그런 여자들이 남자한테 어떤 얘기를 할 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돌려서 얘기하는데 그 어떤 관용적인 패턴이 있어요. 그거를 그 여성이 신랑한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한국 와도 뭐 잘 살겠냐, 잘 생각하셔라, 뭐 그러고 말았거든요. 똑같아요. 한국 여자는 안 그러냐? 한국 여자도 그렇습니다. 한국 여자도 그런 사람 맞습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빵 때리고 그냥 시원하게 돈 팍 쓰고 결혼하시는 분들이 국제결혼에서 제법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꾸준하게 그렇게 써줘야죠. 근데 처음에 결혼 올 때는 엄청 잘하고 한국에 오면 자기 거 됐으니까 좀 함부로 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왜? 결혼은 결혼 생활을 할 만한 여자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한국 남자들의 상당수가 하루살이 마인드가 있어요. 일단 결혼하고 보자. 그 다음에 어떻게든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무리를 해서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여자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환상을 갖게 되고, 그런데 한국에 와서 현실을 보니까 참 베트남에서 사는 것보다 못한 그런 케이스도 많다는 거죠. 얼마 전에 댓글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베트남에서 먹고 살만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한국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막상 한국에 가보니까 자기가 베트남에서 살 때보다 더 안 좋은 악조건이었다. 그래서 짐 싸서 베트남으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요즘에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결혼해서
한국에 갔는데 남자 환경이 안 좋으면 가출해서 돈이라도 벌고 좀 불법 체류하고 돈 모아서 베트남 가는 여자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은 그냥 결혼했는데 한국 갔어요. 남자가 제대로 못 해줘요. 아니면 처음에 결혼 약속했던 거하고 너무 달라요. 그러면 그냥 짐 싸서 비행기 타고 그냥 베트남으로 오는 여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베트남에서 생활해보면 한 5년 전 그 생활 퀄리티와 지금 생활 퀄리티가 좀 많이 차이 나기도 해요. 지금이 월등하게 좋죠. 요즘 같아서 베트남에 살아도 거의 불편한 게 없을 정도로 베트남이 많이 성장했다. 그리고 본인만 좀 현명하면 좀 저렴하게 돈 안 들이고도 살 수 있다. 이런 게 좀 제가 요즘 변화한 베트남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중에 한 10년 전, 20년 전 카더라 가지고 베트남에 와서 그 무모한 간마인드로 결혼까지는 어떻게든 해요. 근데 결혼의 내용이 없고 또 결혼 생활을 시작하더라도 얼마 못 살고 헤어지는 커플들이 많다는 거죠. 그게 한 열에 두세 명이 그러는 거예요. 그 비율 중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게 50대, 60대 결혼이고 그 다음에 너무 어린 사람들이 결혼을 일찍 하는 경우에 그런 케이스가 좀 있고요. 제가 살아남는 사람들이 강한 거라는 얘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는 형 중에 거의 한 7, 8년 전 얘기예요. 창원 사는 형님이 있는데 지금도 가끔 교류는 해요. 친하고. 그분이 초원에 나이가 좀 있긴 했지만 당시에 49이었어요. 그런데 건터 대학을 나온 재혼 여성과 결혼을 했어요. 아들도 하나 있는 여성. 그렇지만 좋은 대학교에 좋은 과를 나왔고 여자분 자체가 똑똑해요. 근 5년 사이에 그래도 그분이 가장 잘 풀린 케이스예요. 그분이 예전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저 결혼할 때 야, 너 부럽다. 예쁘고 너한테 잘하는 여자 만나서 나 너무 부럽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저는 이혼한 지 5년 됐고 그 양반은 7년 8년째 결혼 생활하고 있고 두 분이 벌어서 베트남에다 집도 사고 창원에다가도 집도 사고 이 사람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강한 남자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 주변에 보면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보면 그래요. 자기 생각 무지하게 강하고 베트남 여자랑 결혼하면 이 정도는 해야지 않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불과 얼마 못 가고 다 헤어져요. 그런데 처음에 결혼할 때 이 결혼이 맞는지 고민도 많이 하시고 생각도 많이 하시고 또 몸소 실천하면서 와이프하고 신뢰를 형성하신 분들은 그 고민의 시간이 아깝지 않게 잘 적응하고 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좋은 여자랑 결혼할 수 있지만 나이가 좀 있고 조건이 좋지 않은 분들은 정말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다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다 결혼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 결혼 생활을 롱런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무엇인가 스스로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본인 먼저 그런 조건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좋은 여자, 좋은 베트남 여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결혼 생활이 성립이 되기 어려운 그런 케이스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한국에 와서 돈 벌려고 악착같이 살던 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국제결혼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베트남 여자들도 여자들 자체가 불공정한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래의 배우자와 어떤 결혼의 포지션을 잡고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트남과 한국이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시고 국제결혼을 접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분명 다르긴 다릅니다. 그리고 베트남 국제결혼이 한편으로 더 심하기도 해요. 분명 그런 건 있습니다. 근데 베트남 국제결혼이기 때문에 원래 이래 당연해 이런 거는 없어요. 그냥 제가 보면 강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혼할 때 남 얘기 안 듣고 자기 얘기만 합니다. 결혼까지는 해요. 중개업체다가 돈만 주면 결혼까지 시켜줘요. 근데 이걸 또 한편으로는 매매혼이라고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한국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는 매매혼 아닙니까? 자기 뭐 집에서 뭐 몇천만 원 갖고 오는데 남자한테는 뭐 몇 억짜리 집 요구하고 그러는데 한국 여자가 더 하면 될지 덜하진 않아요. 그런데 베트남 국제결혼을 매매혼이라고 한다? 아니 뭐 돈이나 제대로 줘보고 매매혼이라고 하든가. 연애결혼 하시는 분들도 그냥 소소하게 결혼하셔도 한의처럼 깨져요. 현실이 그래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업체가 한 명 결혼시키면 뭐 1,000만 원 남는다 뭐 이딴 소리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면 그게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생각하시는 거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국제결혼의 현실에서 또 한배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한배 커플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게 내가 얻는 이익보다는 사실은 희생이 훨씬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결혼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더불어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혼 생활도 잘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강하신 분들, 그리고 본인은 상대편한테 배려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 배려라는 것은요,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해줄 줄 아는 사람들이 사실은 배려를 잘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니즈를 잘 읽을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사실은 살아남았기 때문에, 또 살아남은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쓰여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강한 거지. 국제결혼이 이렇네 저렇네 하면서 이빨 존나게 터는 사람들 나중에 보면 진짜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이 여자다 싶으면 좀 배려해주고 양보하고 그렇게 관계를 이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관계가 형성이 되고 신뢰가 쌓이고 그러면서 가족이 되어가는 게 국제결혼이지 국제결혼은 별거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빨리 깨우치신 분들은 잡생각 다 정리하고 와이프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못한 분들이 둘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헤어지는 거지. 그냥 베트남 여자가 100% 잘못해가지고 이혼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점 참고하시고 베트남 국제결혼의 방향성을 잘 잡으셔서 좋은 결혼이 되라는 그런 의미로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